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에도 야당은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라며 차단에 나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대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조 변호사님, 네. 드루킹 필명이죠 지금. 네, 뭐 유명한 김모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지금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을 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드루킹이라는 그 필명의 사람이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뭐 2016년에 가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댓글을 매크로라는 그 댓글 조작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댓글 조작을 한 거고요.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민주당에서 댓글 조작에 관련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라고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하고 연락한 흔적이 있다라는 예. 취지로 지금 보도에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자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 내용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정치를 하다 보면 특히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되고 정권의 최측근이라고 하면 수많은 불나방들이 사실은 불나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접근을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로비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경수 의원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이것을 받았는데 접근하는 드루킹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악의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김경수 의원의 이런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드루킹은 브로커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한테 우리가 당했다. 그리고 이 드루킹을 우리가 감싸고 보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우리가 지시하거나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그리고 방향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김경수 의원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이것을 앞으로 검찰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공방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검찰 조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예. 종합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것을 실체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댓글로 네. 특정한 뭐 후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사실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메트로와 연관이 되고 그게 현역 의원과 접촉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댓글을 뭐 개인적인 의사표명의 수단으로 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 이제 수백 개, 뭐 최소 뭐 600개 정도 한꺼번에 동시에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생성하는 거 자체가 이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선거에 개입하려는 고의까지 포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에서 드루킹은 뭐 마치 본인이 민주당에 그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당 차원에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이번에 지금 뭐 재판에 넘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지금 흔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김경수 의원의 해명이 거의 신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경수 의원과 이 김모 씨가 연락을 주고 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 김 의원 측에서는 뭐 이게 준 메시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의아하거든요. 왜 텔레그램을 썼을까부터 해서 메시지가 보낸 건 있는데 또 받은 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도 대통령 선거를 2번을 치러봤고요. 예. 그리고 뭐 김경수 의원하고 같이 있는 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게 자의나 타의나 상관이 없이 초대가 되고요. 근데 초대가 된 방을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보관만 해놓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무슨 뭐 특급 비밀 작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좀 더 대통령 선거에 관련돼서 보안에 관련된 카톡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신뢰를 못 받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의 보도에 있어서는 마치 김경수 의원과 이 피의자가 뭐 수백 건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99통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한 통만 감사합니다라고 보내도 100건의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의사 연락이 있었던 부분은 김경수 의원이 저렇게 바로 해명을 하는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마 거의 그런 연락의 과정이나 단서는 없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대 측의 입장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백 통씩 문자를 보낼 수 있냐. 아마 답이 있었는데 이 또 텔레그램의 특성상 아마 삭제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뭐 일리가 있는 건데 예. 결국은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에서 서버를 동시에 삭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입장이 삭제하는 본인의 텔레그램에서 문자 메시지는 삭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삭제된 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보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것이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김경수 의원의 메시지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하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밝혀진다. 그래서 그 삭제된 것을 지금 야당이 지금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악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김경수 의원이 모든 것을 지금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네. 하는 것 이상 이것을 제3의 어떤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이것을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만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것에 관련이 없고 내가 지시를 하지 않았고 윗선도 없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정치적인 브로커다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의 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개입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명백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김경수 의원이 내가 해명을 했으니까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친문 핵심이었던 그 김경수 의원이 네. 당시에 탄핵을 통해 가지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금의 여당이죠. 네. 여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있어도 당시에는 이길 상황이었고요. 굳이 그런 일을 친문 핵심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 했다면 바보죠. 근데 네. 이런 상황을 합리적 의심을 해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을 야당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죠. 변호사님, 지금 좀 궁금한 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역시 자체 진상조사위를 열어서 빨리 뭔가 이걸 좀 확대되기 전에 빨리 좀 진상조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 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네. 이분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를 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의아스러운 게 이 일본의 총영사라는 자리가 이 댓글로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통령 선거를 치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대부분의 소위 브로커, 그러니까 다 나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소위 말하는 드루킹 같은 사람들은 혼자 꿈꿉니다. 혼자 꿈꾸고 꿈꾼 걸로 본인이 설계하고 나중에 본인이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안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 그 음해성 행위를 하는 네.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의원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경솔하게 뭐 예를 들면 선거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뭐 확실하게 신분이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 총영사라든지 이런 걸 약속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혼자서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정도는 요구하고 있겠지라고 해서 혼자 자가 발전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관철이 안 되니까 이런 안갚음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더 합리적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분명히 대선 당시에 네. 어떤 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 캠프에 저도 여러 군데 있어 봤지만 선거를 하면 다 자기가 최고 많이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5천 명은 될 겁니다. 더 되지 않을까요? 뭐 한 5만 명이라고 예. 해도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대통령을 지지했으면 4년 동안 그 대통령 마크를 뒤에도 달고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이고 다만
우리는 로비스트라는 것이 합법적인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캠페인에서 당선에 일조를 하고 거기에서 그 대가로서 자리를 요구하거나 지금 이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이 정도 도왔으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하는데 최일의 공로자다, 공신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압박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의원과 뭐 서로 안다고 했으니까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서 빨리 자리를 하나 달라.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인터넷 악플이라는 것을 댓글을 통해서 악플을 달면서 자리를 주지 않는 대가로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댓글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한테 이 대가를 달라.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불거져서 결국은 이것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보니까 자신들을 적극 지지했던 당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쇼일고 어떤 일회적인 충격적인 사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거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이것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그런 자살골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 대통령 선거에서 개입했던 당 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했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자리를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 이게 좀 총해명인 것 같은데 제가 야당 입장을 조금만 더 대변을 해보자면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의원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댓글들을 달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행동이 배치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 뭐 그러면 정말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돕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갖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오사카 총영사 된다, 뭐 행정관을 내가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의 측근인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했던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면 내가 팽개쳐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지금도 아직도 김경수 의원과 친문의 핵심과 가깝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장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진상이 어떻게 드러나건 그 진상 규명 이전에 일단 당장 지금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어디 두릅나무 출판사인가요? 거기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김경수 의원의 해명은 억지라고까지 이야기를 지금 했거든요. 뭐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최대한 증폭시키는 것이 정치 선전의 기본.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의 기본적인 전략, 선거 캠페인의 기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터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까지 커지지 않았습니까? 야당도 거기까지 지금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결국은 모든 판을 앞으로는 야당이 지금 질고 갈 수 있는 그런 호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현재 상황을 저는 봤을 때는 김경수 의원의 저런 말은 저는 진실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이것이 만약에 김경수 의원의 말이 어떤 지금 핸드폰 복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대선 전까지 이것이 소급을 해서 대선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면 정권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정치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만큼 휘발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김경수 의원이 지난번에 밤 9시에 국회의정관에서 발표를 한 것이 긴급 기자를 한 것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고 싶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여러 가지 정권의 치명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결국은 물론 국민을 위한 존재한 정부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쟁점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앞으로 검찰 조사를 해야 되고 야당은 주기적으로 안철수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당 지금 홍준표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특검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것이 자칫하면 지난 박근혜 정권에 있던 댓글 사건과 오버랩 시켜가지고 훨씬 더 휘발성이 큰 것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기에 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바로 갑자기 9시에 기자회견을 밤에 했던 이유는 본인이 억울하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그런 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기자회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야당에서 공세하는 거 물론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밝혀야 되고 당사자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깊이 수사를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 텔레그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밝히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당이 의혹을 갖고 진상을 밝히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마치 본인들 정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일컬는다면 본인들 정권이 지금 국정원 댓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본인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관련돼서 경찰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게 자신이 있으면 솔직히 야당 측에서도 후보들의 그 명운을 걸고 한번 까보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다 같이 책임지자. 김경수 의원 포함해서 그런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지 아마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진실 규명과는 좀 상관없이 논란 자체가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기식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김경수 의원 사태까지 터지면서 좀 지방선거의 악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선명성 있는 정부고 적폐청산을 지금 화두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하얀 도화지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조합이 국가 경영의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스템과 협치의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제가 작년 취임할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결국은 정권한테 치명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정권이 흔들리면 국민이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가 만사의 차원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권이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미는 것은 국회에서 개혁 입법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의회에서 협치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담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정권의 이런 깨끗한 이미지가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협의도 하지 않고 정권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디에선가 계속 스물스물 실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작업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조작이다. 사실 2012년부터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건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건 알겠는데 경위가 좀 진상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경위 자체도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에서 지금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닌 상황이고 제가 법조인이고 수사 과정을 많이 봤지만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김경수 의원도 아직도 수사를 받는 상황이든지 드루킹이라는 사람만 먼저 재판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물론 이제 추가 복원해야 될 자료도 있겠지만
하지만 복원해본 자료가 김경수 의원이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경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을 봐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분명히 야당 지도부도 들었을 겁니다. 뭐 바보가 아니니까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그거라도 잡아야죠. 그거라도 잡아서 국민들을 흔들어 놔야지. 그래도 지금 뭐 본인들이 뽑았던 자유한국당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뽑았던 대통령들이 줄줄이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지금 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네들도 똑같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야지 선거에서 그나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특검 주장까지 하고 그렇죠. 있는데 좀 가능성은 그럼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 특검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특검을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해보고 국민들이 특검이 마치 뭔가 있었던 것처럼 빠져들게 한 다음에 아니네? 그러면 뭐 덮고 가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특검을 걸 정도로 국민에게 관심을 끌었으면 본인이 만약에 특검에서 김경수 의원이 책임이 없고 연관이 없다. 그럼 나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 정도 진정성이 있으면 해볼 만하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검이란 부분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특검 아니면 정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만능주의에 이제 우리 정치권이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바뀔 때 야당은 항상 특검을 주장을 해왔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일 때 특검을 많이 주장을 하고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야당이 있을 때도 특검을 많이 주장을 하고 그러나 특검을 해서 나온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정치인들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격돌하는 것은 국민을 놓고 격돌을 하는 건데 야당은 이것이 의혹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국정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남용해서 예. 뭐 국민들의 부여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측면을 야당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예.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기 이제 뭐 주장하는 것은 이제 충돌점이 이제 특검인데 네. 야당은 끊임없이 특검을 주장을 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경수 의원이 지금 마지막 키를 주고 있다. 예. 물론 지난번 밤에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입장 발표를 했지만 지금 경남도지사 예. 출마 선언을 지금 미루냐 안 미루냐. 저는 김경수 의원이 정말 지난번에 그렇게 대국민 발표를 할 때처럼 자신 있다면 도지사 선거에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당당하게 앞으로 내일로 나가야 예정된 된다고. 거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 되고 이것을 우물쭈물 하다 보면 훨씬 더 큰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닥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의혹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국민들한테 얘기를 네. 했고 그런 상황에서 공적인 어떤 질서로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겠다. 아니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선언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 조직이 중앙선관위가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질의서를 보내서 몇 가지 사항에 판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네. 사항들 4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게 위법이다 아니면 이건 뭐 문제가 없다라고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한두 가지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 뭐 유보한다거나 이 경우면 좀 상황이 다시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명확하게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위법 합법의 판단이 아니라 유권 해석을 부탁을 한 거고요. 예.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위법 적법의 여부를 가려줄 겁니다. 근데 다만 그런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위법 적법의 여부를 판단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예. 그건 합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치 그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가 예를 들면 합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필요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중앙선관위 해석은 다 이렇게 보면 적법이고 위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위법사항이 높다는 판단을 아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해줄 거고요. 아마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준다거나 하는데 예. 결정이 되면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감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업무 그 능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관련된 부분을 선출직 공무원에 맞춰서 판단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이 됐으면 이제는 업무를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 유권 해석과는 별개로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도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뭐 지금 국민들 수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 다 알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물론 대통령 중심제고 제왕적 대통령제지만 이런 것들까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참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보고 네. 결국은 우리 중앙선관위가 오늘 상당히 머리 아픈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네. 논란의 종지부를 찍냐. 그러나 이것은 저는 논란의 다시 시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야당한테 불리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뭐 사퇴해야 되는 지금 거기까지 가 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앙선관위에 이것을 좀 뭐 맡겼지 않습니까? 해석을 해달라. 예.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해석의 수준까지 하차의 수준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야당은 이것에 또 반발하고 이것도 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네. 중앙선관위에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되냐 안 되냐 이 하나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 113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자기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어떤 의원이라든가 어떤 주민들한테 돈을 주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선거법에 네. 저촉되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고 나머지 뭐 보좌진 급여는 이것은 2008년도 헌재에 합헌이라는 네. 그런 유권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 부분은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 세 가지는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 원 기부한 것이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선관위에서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세 건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하면은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한테 상당히 큰 악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네.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 아닙니까? 분감위원장 차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카드로 정치적인 어떤 처리로 이것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주제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5 모이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대한항공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현민 전무가 뭐 물병을 지금 누구한테 던졌네 이것도 네. 문제인데 음성 파일 조현민 전무로 추정되는 이 음성 파일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소리를 많이 지르고 있는 걸로 봐서 뭐 화가 많이 나는 상태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건 정황을 추측할 수 있는데 또 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추정만 되고 있지만 예. 조현민 전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에 있었던 조현민 전무의 그 습성 행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가능성 현재 범죄의 가능성을 되게 높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는 조현민 전무가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지금 폭행일지 특수폭행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관건이 이제 유리컵이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느냐 여부를 가지고 아마 판단될 텐데 폭행과 특수폭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폭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 안 한다고 네. 얘기를 하면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근데 특수폭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리컵을 어떤 쪽으로 날아가는 걸로 받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사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음성 파일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들었는데 네. 술이 아주 취한 사람이 고함을 치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아프죠.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예. 인상을 보니까 그런데 좀 익숙해진 그런 인상이었던 것 제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갑과 을의 관계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예. 권력과 부의 수평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지난번에 그 언니 땅콩양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확인 사격을 하는 거고 네. 이것은 대한항공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기업인데 이런 이미지에 상당히 큰 먹칠을 하는 그런 일대 사건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어떤 시스템 위에서 굴러가는 그런 모습들
사람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굴러가는 아무리 사적인 기업이지만 사적인 기업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공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댓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보면 품격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